케인의 실체가 드러나기까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완벽을 넘어 최고의 주가를 달리며 영국에서 쇼트급 스타의 바늘에 오르는 것과 동시에 실제 케인이라는 레전드 선수에 대한 평가가 사상 누각과 같이 쌓인, 즉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라는 경기력이 관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와중에도 손흥민은 케인의 공백에 대해 입을 열면서 젠틀한 평가만 남깁니다. 하지만 손 선수도 약간의 뼈 있는 표현을 담아 말했는데요. 케인은 여러모로 심란한 상황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 난데없이 미넨의 용도 폐기된 에릭 다이어를 데려와 잉글랜드 파벌을 꾸려보려던 것이 실패한 데 이어 팀원들이 자신만 보고 패스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인 것이죠. 투헬 감독도 여간 심란한 것이 아닌지 경기 중 케인 플레이를 보며 한 번씩 탄식하는 장면이 잡힐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엇갈린 두 선수의 운명, 특히 탄로나버린 케인이라는 레전드 선수의 실체에 대한 평가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많은 영국인들은 토트넘에서 케인이 한 시즌에 30골씩 몰아넣던 시절을 회상하며 케인이 정말 자신의 개인 능력만으로 몰아넣었지만 팀이 형편없어서 성적이 안 좋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케인 중심으로 모인 잉글랜드 파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감독을 쫓아낼 정도로 목소리가 컸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추갈못들이 봐도 케인 밀어두기식 동네 조기축구회라는 걸 알았을 텐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의 케인은 토트넘이 아닌 다른 구단에 가면 대단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경기를 끝내는 영국 축구왕 출신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면서도 축구 도사 소리까지 듣지 못했던 것이고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오히려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좋은 팀으로 이적하거나 선전할 때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까고 보는 억가들의 논리가 케인에게 작용합니다. 바로 유니폼 팔인데요. 얼마 전 독일의 공신력 있는 매체 빌트는 난데없는 뉴스를 보도합니다. 위네는 케인 영입에 지불한 돈을 이미 유니폼에 팔아 다시 벌어들인 것도 모자라 수백억 흑자를 남겼다라고요. 상황을 살펴보니 정말 가관입니다. 위네는 이번 여름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해리 케인을 토트넘에서 데려오는데 악마의 대머리 협상가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의 집요한 협상 끝에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1위에 해당하는 1억 유로, 하나로 약 1,428억 원을 이적료로 지불했거든요. 하지만 회계상 이적시장 손익계산서는 흑자가 났습니다. 2명이 영입되고 다수의 선수가 이적하며 지불한 이적료를 메웠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특히 케인을 꼭 짚어 말합니다. 케인은 1억 유로의 보너스 지급까지 추가된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해당 비용은 계좌에서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뮌헨은 케인의 1억 유로를 모두 돌려받았는데 오히려 약 261억 원의 흑자를 냈다라고요. 참 우스운 일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케인은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유니폼 팔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력 또한 처참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리그 16위밖에 안 되는 최약체 팀과의 경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감독을 비롯한 독일 현지 매체와 팬들이 입을 모아 케인의 진짜 실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축구 통계업체 풋못에 따르면 케인은 이날 뮌헨 선수 중 가장 낮은 5.8을 받기도 했고요. 김민재가 가로채기 2회, 걷어내기 2회 등을 기록하며 7.7을 기록한 것에 대비되는 상황이죠. 심지어 케인의 5.8은 이날 상대 선수들을 포함한 전체 22명 선수 중 가장 최하위의 숫자였습니다. 팬들은 경기 뒤 곧장 반응합니다. 축구는 단체 스포츠인데 케인은 무작정 받아서 골을 넣겠다는 욕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대 선수들이 케인을 집중 마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수치만 봐도 케인은 그냥 멀뚱히 서서 자신에게 공이 오는 것만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스탯을 보면 자명이 드러납니다. 케인은 이날 패스 성공률 65%를 기록했는데요. 공격수의 패스 성공률은 대체로 낮은 편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80%가량은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낮은 수준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나마 받아먹는 골, 케인의 특장점인 골 결정력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토트넘 전 선수들이 케인에게 다 떠먹여준 밥상에서 입만 벌린 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표 하나가 관찰됐다는 겁니다. 바로 공중볼 경합 성공 지표인데요. 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즉 헤더가 장점이라 알려진 케인은 사실 패스도 형편없고 팀 동료들의 연계 지원도 받지 못할 정도로 팀플레이가 되지 못하는 데다 스스로 노력하고 성공시키는 일종의 성실 지표인 공중볼 경합 성공률까지 처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이미 이런 모습에 대한 논평이 경기 때마다 나올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빌트지는 이미 예견된 모습이어서 전혀 놀랍지 않다. 지금도 케인의 경기 스탯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투헬 감독이 바가지를 썼다는 사실을 말이다 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죠. 그래서 경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긴 했습니다. 고군분투 그 자체였는데요. 위네는 웨덴 클라트바흐와의 3라운드에서 2대1 신승을 거뒀습니다.
승점 9를 마크하며 리그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미넨으로서는 진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전적으로 케인의 부진에 더 기인한 평가입니다. 실제로 경기 종료 직전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도 연출됩니다. 바로 후반 추가 시간골을 넣지 못하고 이리저리 제대로 뛰어다니지도 않은 케인이 교체된 겁니다. 앞선 두 경기에선 자신의 골 결정력을 보여줬던 케인이지만 이날은 제대로 땀 한 방울 흘리지 못한 채 고전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건데요. 참 웃기고 씁쓸한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케인은 자신에게 제대로 공이 오지 않자 후반전에는 아예 초기 토트넘 시절처럼 내려와서 직접 후방부터 빌드업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안 하던 것 하려니 될까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상대편의 집중 견제와 패스 고립에 고전하던 케인은 결국 후반 추가 시간 수비수 데리흐트와 교체로 경기장을 떠나야만 했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상대 수비수의 견제가 너무 심했다며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경기에 투헬 감독이 불을 지핍니다. 케인이 집중 옹호하고 나선 건데요. 아무래도 자기가 나서서 수천억을 들여 영입한 선수이니만큼 계속 흥행을 시키려는 욕심이 많아서겠죠. 그런데 그는 난데없이 수비 탓을 하며 케인 편에 듭니다. 우리 팀 스쿼드 구성이 너무 얇아 만족스럽지 않다. 특히 수비에서 스쿼드의 깊이가 부족한데 공격적으로 뛰려는 케인 같은 선수들의 적시에 최고의 패스가 도달하지 못한다. 제대로 된 수비진 없이 케인이 득점포를 가동하기 어렵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편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물론 투엘 감독의 표현이 절대 무지성적인 케인 편들기만은 아니긴 합니다. 공수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중요하긴 한데 현재 미넨은 수비가 든든하게 공을 끊어내 공격진에게 재투입하는 선수단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에 케인은 자꾸 고립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감독도 지금쯤은 알아챘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평가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수비는 훌륭했거든요. 특히 김민재는 잔부상에도 선발로 나섰으며 날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아리 근육 부상 우려에도 여전한 스피드와 공격적인 수비로 나폴리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고요. 특히 전반 20분 메넨 클라트바흐가 김민재 쪽의 뒷공간 상대로 스루 패스를 전하자 압도적인 스피드로 상대 공격수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뿐인가요? 여기에 상대 역습이 거칠 때마다 적절한 반칙과 수비를 통해 제어했는데요. 후반 5분엔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헤더를 통해 떨궈주기도 했죠. 풀타임을 소화하며 미넨 수비진 전체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언론의 평가도 일치했습니다. 경기 내내 압도적인 공중볼 장악,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수비 뒷공간 커버 등 김민재의 장점이 10분 발휘됐다고 말이죠. 실제로 축구 통계업체 풋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평점 7.7점을 받았는데요. 미넨 수비수 중 8.3점을 받은 알폰소 데이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죠. 수비수에 절대 문제가 없었다는 또 하나의 방증인 셈이고요. 케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적응이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시기 팀에 이적 온 우리 김민재 선수는 이미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케인은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의 소유권을 지키고 헤더와 몸싸움을 통해 공을 가져오려는 강렬한 집착도 없습니다. 그저 골대 앞에서 순간적인 위치 선정과 슈팅 기술이 훌륭한 똑딱이 선수인 겁니다. 물론 이 점도 엄청나게 훌륭한 특기입니다. 하지만 미넨은 토트넘과 전혀 다릅니다. 팀원들이 자신만 바라보며 패스하지 않고요. 손흥민처럼 의리있게 밀어주는 동료도 없죠. 소니와 케인, 과거의 이름만 남은 이 단짝 선수의 운명이 이렇게 갈리나 싶은데요. 이제라도 케인의 실체가 드러나 우리 손 선수가 선녀였음이 드러나 다행이란 생각을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